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요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출석해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그랬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 행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상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간통당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 곡선이 깨지는 그런 순간을 앞으로 여러분이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 중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부동산 규제 정책이죠. 또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것, 또 토지거래 허가제, 또 1순위에 대한 자격 제한, 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쉽게 양도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요 정책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요즘에서야 이 정책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정책을 꺼내겠다고 마치 공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최고의 규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밑에 있는 부분이 토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당연히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관련된 택지 공급 가격이 들어가고 이 택지에 대한 가산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건물에 한 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건물을 짓는 거, 이러한 비용 우리는 건축비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비도 기본 건축비와 가산 건축비를 더해서 건축비가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이제 더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흔히 분양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분양가에 대해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서 요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분양가에 대해서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거죠. 요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죠. 토지 가격 중에서 이제 토지 가격은 우리가 흔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데요. 이러한 감정평가의 기본은 뭐냐라고 하니까 공시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시세에 대비한다면 좀 낮게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낮게 이렇게 잡혀지는데요. 감정평가를 할 때 시세냐 아니면 공시지가냐라고 한다면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토지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분양 가격 자체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를 하냐?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반등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방 분양시장에서 고분양가예요. 지방 광역시급에서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었고 어떤 지역은 2천만 원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게 받다니. 아니 지방 광역시급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을 보세요. 평당 분양 가격을 보면 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 너무 건설회사에서 고분양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분양가로 인해서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또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분양시장도 고분양가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이 아니라 분양가 좀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또 후분양을 하는 그런 꼼수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재건축 후분양 꼼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원인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원인이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마음이 가장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동으로 해서 또 겨우 잡히나 싶었지만은 지금 한국감정원의 그런 통계들에 의하면 서울의 집값이 서서히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부동산 투자 수요에 대한 차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부득이하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꺼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제곱미터당 아파트 분양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발표가 난 이후 그리고 실시가 또 본격적으로 된 이후 그 다음 해부터 아파트 분양 가격이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2008년도를 기점하여 부동산 가격이 꺾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또 부산, 또 대구,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부분의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걸었다. 물론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또 도래됐지 않습니까? 요거랑 맞물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고분양가를 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는 얘기죠. 물론 현행법에 의한다면 무조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본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이 충족할 경우, 첫 번째로 본다면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로 본다면 분양에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1을 초과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세 번째로 본다면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조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요거를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정부는 무슨 수를 다 동원을 하든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간단히 시행령 등을 수정함으로써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본다면 고분양가로 인해서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또다시 고분양가로 또 분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회사에서는 이러한 계단식 상승 곡선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거죠. 또한 부동산 상승의 핵심이죠. 서울을 찾겠다는 거예요. 서울 재건축 시장을 찾겠다는 거고 서울 재개발 시장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간다면 서울의 부동산이 잡힘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는, 즉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 가격은 무조건 하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세보다 싸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토지 가격이. 그리고 건축 비용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즉, 분양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분양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역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 또한 재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즉, 주변에 신축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분양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난리도 나겠지만은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도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억제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금을 많이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합원이 들어가는 부담금은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한다는 얘기죠. 즉,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조합원이 부담할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수익이 증대된다는 얘기고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분양 가격이 낮아진다면 조합원이 들어가는 부담금이 증가가 되고 결국 투자 수익이 극대화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개발을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경우의 수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촉매제 역할,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 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들이 불씨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씨를 아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불씨를 꺼버리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본다면 서울 강남에 그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서울의 기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이 억제당하겠죠. 그러면 서울의 기존 아파트 가격들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로또 청량이 탄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 대비해서 70 내지 80%로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요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로또 아파트의 탄생, 로또 청량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가 로또 청량을 또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당연히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연장을 하게 됨으로써 로또 청약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채권 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보면 분양권 불법 거래 감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게 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축을 좀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공급 물량의 감소로 차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요인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지금 당장을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봐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너무 또 악화되었다면 그때 가서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현재 정부는 현재 부동산의 가격만 잡아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 또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때까지 부동산 시장에
큰 상처를 입힐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